자, 오늘 또 코인 랩소디니까 넘어가야죠. 네, 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시장의 분위기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65점, 전날 대비해서 그래도 1점가량 그리디한 상태로 더 넘어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57점까지 됐었는데 그래도 네. 최근에는 중립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어떻게 보면은 29점, 여전히 음.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도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30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29점까지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뭐 29점까지 70점 이상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네.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63%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미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에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다. 그럼 100 중에 63%가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음. 빠진다든지 그다음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넘어가면요. 비트코인 음. 도미넌스가 빠집니다. 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하락할 때가 있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트코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알트코인의 점유율, 이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음.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 오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점유율을 통해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달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데 생각보다 코린이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짚어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최근에 지니우스 액트라는 법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요. 말 그대로 달러와 같은 음. 실물 자산에 고정을 해서 가치를 고정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쓰이는 거래 수단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대1 환산 가치를 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맞아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뜻이 안정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코인이 1달러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패깅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1대1로 패깅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패깅이 깨질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 달러랑 1대1 고정이면 내가 왜 저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해? 라고 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궁금하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달러랑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거다. 이 시장의 전체 전부를 잡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송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도 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승희 앵커님한테 제가 1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앵커님 이제 100만 원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암호화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제가 이더리움으로 100만 원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더리움이 무슨 어 뭐 난리가 나 가지고 악재가 터져 가지고 이더리움이 10% 마이너스가 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낼 때는 100만 원이 앵커님이 받은 이더리움은 9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앵커님께서 "뭐야 100만 원 빌려줬는데 왜 90만 원이 온 거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알트코인들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결제하거나 거래하거나 송금을 할 때는 가격이 고정된 이 스테이블 음.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테더라는 회사고요. 네. 그게 1 테더가 1 달러.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정말 강하게 팽창을 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3분의 2 수준밖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동성이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SDT,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테더 시장이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의 대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거래소에 원화를 넣어 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테더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22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때가 루나 테라 사건 이슈라고 제가 앞으로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에 관해서 꼭 몇 번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음. 루나 사태 같은 이슈가 터지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고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잃었었던 사건이에요. 음. 그리고 그 대표가 또 심지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글리 코리안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다음번에 또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